저는 재료공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료공학 공부하다가 이제 훨씬 더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창조를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봐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이제 대중 강연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 그리고 또 창조가 옳다는 과학적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4,3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홍수를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족이 노아의 가족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8명 노아 가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날 역사 시간에는 이런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홍수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 이거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면 큰 계곡이 하나 있어서 세계적인 관광지이죠. 아마 이 가운데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면 다 어떻게 설명을 듣게 되냐면, 여기에 쌓여있는 엄청난 흙들이 고생대 한 3억 년 기간 동안 쌓인 것이고, 이것이 깎여나가는데 비바람에 깎여나가면서 한 7천만 년쯤 걸린 거다, 이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럼 아주 오랜 세월 걸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 바로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의 아주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이 왜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적과 영혼.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물 위를 걸어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증명은 못합니다. 제가 물 위를 걸어가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의 영혼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기원.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인류 진화에 대해서 배울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내용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자꾸 배우다 보면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점점 변해온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화석 증거들을 확인해 보면 결코 믿을 만한 확실한 인류 진화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인류 기원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문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자 저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럼 지구상의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그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만 알면 인종 문제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 이 내용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 한자, 이 동양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는 그 그림 글자이죠. 근데 이 한자에 다 뜻들이 담겨 있는데, 저 그림 글자인 한자를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그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 하와 이야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 그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내용까지도 한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한자를 발명한 고대 그 동양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나중에 저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꽤 많이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 한자가 놀랍게도 성경에 대한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공룡의 기원, 공룡과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또 그리고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안 믿어지는 만큼 진화론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인간 역사 속에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아왔다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확인하시고 나면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 교육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석은 진화의 증거다. 거의 믿어 의심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로 화석을 확인해 보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대홍수 심판과 같은 사건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대 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건 뭐냐면 보통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학교에서 배우냐면 한 45억 년 됐다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가끔 대답하는 분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확실한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특히 지구 나이 45억 년은 과학적인 추론일 뿐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아주 젊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구는 결코 오래될 수 없다는 증거들을 발견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들을요. 그래서 이 지구는요, 오래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주 젊은 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법칙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특히 그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력학 법칙인데요. 근데 저 연력학 법칙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조는 뭐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something, 유가 생기는 창조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과학의 원리를 알고 나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도 이제 과학적인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이 내용은 뭐냐면요. 보통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이다. 그래서 1.1획도 틀리지 않는 거룩한 말씀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증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도 믿어봐 뭐 이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다른 알파벳이 끼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기록된 그대로 완벽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꾸며낼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기록이라는 그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 저건 뭐냐면 이 천문학이 성경에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건데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간과 장소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냐면 별들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와 달과 그 행성들과 그 별들의 정확한 위치와 궤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가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2000년 전, 3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거꾸로 추적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예전에는 무슨 신화처럼 여겼던 그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천문학을 이용해서 역사를 검증을 해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창조를 믿으십니까? 예.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 겁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직경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효소 이런 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왜 안 믿죠? 안 믿는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알려주기만 해도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알려줘도 못 믿죠. 근데 알려줘도 못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된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당연히 어렵죠. 자기가 눈으로 본 거야 믿죠. 그렇지만 보지 못한 걸 믿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지 않으십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죠?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예, 진화만 배웁니다. 그래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계속 학교에서 진화만 배우다 보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처럼 믿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성경의 창조는 점점점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고등학교까지 교육 잘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줍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게 교회에서만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학교에서도 창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트랙터 바퀴를 뽑아놓든지 아니면 교회가 트랙터를 몰고 추수를 하고 사탄이 그 뒤따라오면서 뭐 흘린 거 없나 뭐 이래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 이삭 줍기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요.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 확인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만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믿을 때 그 믿는 이유와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당신 거 왜 믿습니까? 내가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어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유와 증거를 모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증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이 증거가 있는 것인지. 먼저 진화론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니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언뜻 얘기했던 공룡 있죠? 공룡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배웁니까? 공룡은 중생대입니다.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잘 보시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그래서 신생대 끄트머리쯤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았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자꾸자꾸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다. 하나님이 어딨냐? 다 저절로 생겨서 변한 거지. 이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생명체가 변해서 생겨난 거라는 것이 진화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왼쪽에 이게 뭡니까?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습니까? 쥐요.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는 변해왔다는 증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대략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옛날 고생대 시절에 물고기들만 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갖고 육지로 외출을 다니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양서류가 점점 진화해갖고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도마뱀이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돼 왔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쥐는요, 진화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쥐 쪽에서 변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쥐가 점점점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해가려면 이 중간 단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곧바로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중간 단계, 실제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진화가 맞다면?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3단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또 그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정답이 몇 단계입니까?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또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닌 거 아시죠? 지구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진화론 배우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왜 저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배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뭐 확인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 외웠어야 됐고 외운 대로 그냥 써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배웠고 그냥 말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회가 참 잘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수히 많은 개체,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진화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왼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오른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왼쪽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을 발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입니다. 물론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추정하는 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적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냥 박쥐입니다.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 이 변해왔다는 증거 있죠. 이 증거는 전혀 발견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겼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증거도 없는데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러는 분들이 꼭 있어요. 딴 동물들은 증거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까 봐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그동안 꽤 많은 화석들을 발견한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더니 화석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근데 80% 이상을 발견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으로 보나 확률적으로 보나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충분히 화석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화석을 다 발견해놓고 나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형태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까? 이거 연결고리 화석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 화석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되죠. 맞죠? 근데 이거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1980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필드 뮤지엄이라고 유명한 박물관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120년 지난 후거든요. 야, 우리 그동안 뒤질 만큼 뒤져봤는데 이 연결고리 화석들 이거 발견한 게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였을까요? 없다입니다. 너무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연결고리 화석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일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라는 것하고 일반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진화라는 것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 창조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 따로, 개 따로, 따로따로 조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후손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 말이나 개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창조론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야 되니까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갈라져 나오려면은 이 연결고리 화석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 내에서 다양한 원숭이가 발견되는 것은 진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증거를 찾아보았더니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 다 빼고 나서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했더니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똑같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옳았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창조 모델이 옳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 주장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과학적인 증거 자체를 확인해 보아도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따로따로 구별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요 닮은 점이 꽤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하면 사람하고 가장 많이 닮은 게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닮았다고 해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이 왼쪽에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 총장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왼쪽에 얘는 안 됩니다. 이건 사람과 원숭이가 처음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교과서의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누구를 닮은 존재라는 겁니까? 원숭이를 닮은 존재인데 상당히 우아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조가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던 존재였다는 겁니까? 예, 창조자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진 거거나 아니면 정말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거거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칠 거냐는 거죠. 네가 짐승이 점점점 발전해서 생긴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닮았던, 하늘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망가진 거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부터 온 존재냐, 하늘로부터 온 존재냐,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뿌리,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 뭐 길게 설명했지만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진화론의 문제점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증거가 없는 걸까요? 정답은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있습니다. 그 100점짜리 대답이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요. 여러분 그냥 중간 단계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조새 화석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시조새 화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냥 진화론을 잘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 화석이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요,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 깃털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푸드덕 하다가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변해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나 그럴듯하죠. 그래서 진화의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다, 이래갖고 그냥 너도 나도 다 진화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속으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조새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진화가 입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마뱀에서 시조새로 거쳐서 간 거라면은 도마뱀에서 시조새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증거들이 확인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변해간 게 맞다면은 도마뱀 화석과 시조새 화석보다는 이거 연결고리 화석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연결고리 화석 발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조새 화석 파편 여러 개 정도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연결고리 화석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놀랍게도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마뱀에서 시조새를 거쳐서 변해갔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진화라는 신앙. 그렇죠. 그럼 이 시조새는 뭐냐? 여러분이 연결고리가 없는 한은 이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무슨 중간 단계예요? 예,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연속점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 연속적인을 빠뜨리는 바람에 그 크리스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 학교 가갖고 야야 진화 틀렸대. 중간 단계 화석 없어. 뭐 이러는데 옆에 똑똑한 친구가 있다가 야야 시조새 이거 중간 단계야. 도마뱀과 새에.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이게 어찌된 일이 없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아니까는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쥐 따로 박쥐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따로따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근데 과학적으로 확인해 봐도 종류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에서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화론이 타당하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한 사실 진화론은 하나의 헛된 이론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진화론의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창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없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A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B.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못됐다고 자기가 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착해야 착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진화가 틀렸으니까 창조를 믿는 게 아니고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창조의 증거 그러면 이제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증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법정에서 제가 저 사람을 안 죽였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그건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장이 오르려면 증거를 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말씀은 주장입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증거도 중요하지만 주장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과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과를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사과를 스스로 알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알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줘서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저렇게 생긴 건 사과인가 보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지 본인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한테 사과 보여주면서 바나나 이러면서 가르쳐주면은 그 아이가 그거 뭐라고 알게 될까요? 바나나라고 입력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학교 와서 왕따가 되겠지만 당분간은 바나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르쳐준다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냐면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참조해서 보면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집은 만든 사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포도를 만든 창조자가 계시다는 건 사람들이 잘 인정을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저거 창조됐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예, 뭔가를 깨달아야만 저게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오늘 그 로마서 1장 20절 옛날 그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요. 오늘 이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나서 아멘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저 말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사람들이 만든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만든 거 투성이거든요. 지금 이 안에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예, 공기도 있지만 사람이요, 사람.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긴 하지만 사람 자체를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냐면 창조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손도 그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맞다면. 근데 그 만물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뭐가 보여야 된다고 써 있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적인 성품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손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없다면 저 성경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다면 저거 틀렸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가 진리이지 사실을 과장하는 것조차 진리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진리는 엄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괜히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으면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 성경 기록이 옳다면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라면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장난 겁니다. 봐야 되는데 못 보면 고장난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성경이 틀렸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고장났을까요? 예, 또 별로 인정하십진 않으시겠지만 고장은 났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를 했으면 진화 당연히 믿어야지 왜 창조를 믿느냐? 이 창조에 대한 뚜렷한 증거라도 있느냐? 여러분 아주 분명한 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창조의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 왼쪽에 무엇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까?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왼쪽 사진이 이게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을 언뜻 보면 반짝반짝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주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근데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늘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게 뭡니까?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요.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에 이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장식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리를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인데 아주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정작 진짜 침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요거고요. 그 안쪽에 들어있는 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 뾰족뾰족한 이런 톱 같은 침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다리도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린 거 아세요?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같이 생긴 이 발톱으로 모기가 어디든지 잘 매달립니다. 왼쪽 아래 이거 뭘까요?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그럼 모기 날개 끝도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잠자리죠? 예, 이게 잠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든 거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야, 이건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잠자리,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게 대답이 쉽게 잘 안 나오시죠? 예, 보통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저거 헷갈립니다.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잠자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대로라면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뭐만 믿으면 돼요? 지혜나만 믿고 시험 잘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특히 모범생일수록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은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눈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교회 졸업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군가가 분명하게 구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만들어진 거 맞죠? 여러분 모든 건물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건물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척척척척척 떨어지면서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갑자기 사진을 봤더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또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